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80여 년 전 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직업도, 재산도, 부모도, 아내도, 그리고 이름마저 빼앗긴 채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28명 중 1명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언제 자신의 차례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런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는 아주 이상한 것을 관찰합니다.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지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 차이는 체력도, 나이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훗날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같은 고통 속에서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버텨낸 그 차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 나눌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지난 2번의 감성 이야기에 많은 분이 마음을 나눠주셔서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그 참혹한 경험을 원망이나 복수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리학자의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인간을 끝까지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2가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수용소에서 실제로 겪고 목격한 일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경험에서 길어올린 삶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훗날 로고테라피라는 이름의 치료법이 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의미치료입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것만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그가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단계를 거쳤다고 합니다. 처음엔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곧 풀려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2번째 단계가 옵니다. 무감각입니다. 매일 죽음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옆 사람이 쓰러져도 무덤덤해집니다. 마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꺼버린 겁니다. 그런데 프랭클이 주목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수용소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갇히기 전 쓰고 있던 원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합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 원고를 다시 완성하겠다. 그리고 추운 겨울 강제 노동을 하며 얼어붙은 손으로 머릿속으로 그 원고를 계속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아내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그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요. 프랭클은 한 철학자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이 문장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어떻게도 버텨냅니다. 반대로 아무리 편안한 환경에 있어도 살아야 할 이유를 잃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놓아버린 사람들은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기력은 의미를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우슈비츠 같은 극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멀쩡한데 마음속은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
프랭클은 이걸 현대인의 병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실존적 공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마음에 구멍이 뚫린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이 어쩌면 게으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의미를 잠시 잃어버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것도 시들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버겁습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이런 거라고요. 프랭클의 이야기는 그 자책을 멈추게 해줍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의미를 찾지 못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픔 신호가 오듯이 마음도 의미가 고프면 무기력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 무기력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라는 신호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프랭클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줬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은 쫓을수록 달아난다고요. 행복은 목표로 삼을 때가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에 몰두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행복을 직접 찾으려 애쓰는 대신 나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삶의 의미란 대단하고 거창한 걸까요? 인생의 사명 같은 그런 대단한 걸 찾아야 할까요? 프랭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두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첫째,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이든 창작이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든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기여할 때 거기서 의미가 생깁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성껏 밥을 짓는 것,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 그 안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 서는 것.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아내를 떠올리며 버텼듯이 사랑은 그 자체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살다 보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병, 상실, 이별 같은 것들이요.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할지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고요.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수용소에서도 다른 이에게 빵을 나눠주며 인간다움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 그 순간에도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당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언제나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 우리에게는 선택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건져 올린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잠시 잃었다는 신호라는 것. 둘째,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니라 하는 일과 사랑하는 것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 그 안에 있다는 것. 셋째, 모든 걸 빼앗겨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프랭클이 인용한 그 말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랭클은 결국 살아남아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쓰던 그 원고를 마침내 책으로 완성합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책입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읽으며 삶의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책이죠. 빼앗긴 원고를 되찾겠다는 그 작은 의미 하나가 한 사람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게 했고, 그 이야기가 다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의미의 힘이란 그런 겁니다. 혹시 지금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만날 사람, 끝내고 싶은 작은 일,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그 작은 것 하나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당신을 살게 하는 그 하나가 무엇인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당신의 이유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